내가 지금 말로 이제 대한민국 끝났어요. 몇 년 있으면 뭐 국민연금도 우린 못 받아요. 뭐 지방은 소멸되고 막 떠들면 뭐 하냐고. 다 그러고 있는 거지. 선생님, 얼마 전에 제가 칼럼을 봤는데 그 동아대 경제학 교수님이란 분께서 이제 나라를 걱정하면서 쓴 칼럼인데요. 중소기업에 대한 내용, 일단 제목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은 너무 많다. 많아도 너무 많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일단 이제 나라 몇 가지를 좀 비교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360여만 개가 있고 중소기업이, 독일은 240만 개 정도. 그걸 다 어떻게 조사를 했네. 일본도 한 340만 개, 우리나라는 804만 개. 와. 근데 이제 생기는 것도 많이 생기고 없어지는 것도 많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대부분 중소기업은 또 제조업이 많을 거니까 또 제조업 중에서도 또 기계 쪽 관련된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뭐 장치 산업이나 이런 쪽이 많지. 네, 또 따지고 보면 이제 굉장히 많겠죠, 그런 게. 그렇지. 근데 이제 요 창업을 하는 이제 그러다 조사를 이제 해본 그 통계를 보니까 생계형 창업도 많고 그리고 또 이런 게 많더라고요. 정부에서 이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또 이렇게. 아, 그래? 네, 또 그런 것도 많고, 그리고 실은 이제 회사는 상태가 안 좋은데 버텨야 지원금을 받는 구조로 돼 있나 봐요. 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버티고 또 이런 회사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중소기업 계속 이제 생기고 없어지지도 못하고 이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불필요한 중소기업들이 계속 많아지게 되는 또 이런 상황이죠. 뭐 내부 사정이나 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볼 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저희는 기계 쪽 얘기를 하니까 기계 쪽에 얘기하자면 타격을 또 많이 받고 또 기계 쪽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좀 이제 기계 쪽의 얘기랑 또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네 얘기는 사실은 나는 예전에도 들었던 기억이 나. 비슷한 얘기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핵심이 뭐였냐면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너무 많다. 일단 그거는 똑같아. 나도 그 얘기는 들었어. 다른 나라의 OECD의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절대적인 수, 뭐 질이나 분야를 안 따지고 그냥 커다란 바구니에 넣고 중소기업을 넣고 개수를 세봤을 때 한국이 훨씬 많다. 다른 나라보다. 이제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아니, 우리나라가 자영업도 많잖아. 그러니까 딱 그런 거야.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뭐 1인 기업도 있다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뭐 본인의 어떤 원대한 계획이나 뜻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비자발적 창업. 비자발적으로. 그러니까 회사에서 짜려는데 막상 하려니까 할 게 없고. 취업을 할 수는 또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따지자 그러면 좀 우리나라 자영업은 더 많잖아. 그렇죠. 그것도 문제잖아. 근데 그것도 해결이 안 되잖아, 지금. 강제로 닫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좀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이 많다라고 하는 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저게 더 문제가 아니까 중소기업 중에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안 나온다는 거? 그렇죠. 그게 더 큰 문제지, 사실은. 거기서 그렇게 많은 중소기업들 중에서 경쟁을 통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딱 부러지는 업체가 뭐 몇 프로라도, 1%든 0.1%든 이렇게 올라가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이렇게 성장하는 사이클이 운영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시작해서 중소기업으로 끝나는 게 중소기업의 수명이잖아. 대기업에 뭐 근접하는 건 고사하고 중견기업도 못 가니까. 그리고 그거 말씀하셔서 잠깐 또 보니까 우리나라는 또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중소기업이 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얘기 잘했다. 내가 좀 늘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왜 최근에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이런 사이징업 되는 회사들이 안 나올까 하는 이제 그런 게 되게 안타깝다. 난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 이런 얘기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영상 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 어떤 분이 달아놓으셨더라고. 아니 뭐 카카오도 있고 넥슨도 있는데 그런 회사들 근데 거긴 IT고 우린 제조업이라고요. 지금. 그렇죠. 우리는 지금 제조업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난 그 얘기하고 싶어. 좀
그런 회사들이 안 나오는데 그런 회사들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뭐야? 지금 진입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 그만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 대기업을 갈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나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아까 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중소기업일 때 받았던 그 혜택보다 더 큰 걸 누리게 사실 사이징 업을 하는 게 맞아. 근데 이제 그게 뭐, 그건 뭐 나중에 내가 또 시간이 되면 얘기하겠지만 또 중소기업으로 가야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나 뭐 여러 가지 지원 정책 때문에 회사에 사이즈를 안 키우고 내가 회사를 하나 더 만드는 거야, 중소기업은. 네, 다 쪼개버린대. 쪼개가지고 또 가는 회사들도, 그러니까 난 대기업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만드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저기 젊은 친구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에 가장 근접한 대기업의 개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물론 지금 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너무 많다. 그게 나는 비난하는 일인가는 솔직히 쉽고, 그래서 그럼 일부러 뭐 줄이라는 거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죠. 대책이 없잖아. 그렇다고 우리나라 뭐 자영업자 너무 많으니까 뭐 자영업자 뭐 사업자 등록증 내는 거 그거 제한하자 이런 얘기가 예전에 한 번 나왔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뭐 먹고 사냐 이렇게 나오니까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야? 끝까지 오는 거거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야. 지금 중소기업 그 사업하시는 분들 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막아버리게 되면 그분들도 못 먹고 살아. 일단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우리나라에 그 아까 말했듯이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너무 많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중소기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 이제 물론 이제 이런 면도 없잖아. 있다고는 해. 그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 그 지원해주는 정책이 어느 한 군데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막 부처별로 이렇게 막 쪼개져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A라는 부처에서 지원해주는데 B라는 부처에서 또 지원해주면 그게 또 중복돼가지고 가고 있고, 또 그렇게 또 지원해주는 회사들이 보면 그래도 좀 실적이 좋고 어느 정도 안정된 회사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나라에서도 지원을 해준다고. 진짜 위험한 회사는 못 해줘. 아니 그거 해줬다가 잘못되면은 누가 책임질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해주는데 그런 회사들만 하다 보니까 받은 데가 또 받고 받은 데가 또 받고 또 받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받는 데만 받고 정말 필요한 데 못 가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비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원 정책이 너무 많다. 이런 비판도 사실 있긴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중견기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이즈의 회사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런 회사 지원해주니까 다 밑으로 다 쏠려버린 거지. 그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내가 사실은 지금 질문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거고 내가 바라는 어떤 그런 좀 미래의 우리나라 그 산업들의 어떤 그런 형태는 일단 중소기업도 좀 있고 거기서 이렇게 성장하는 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회사 나오고 또 중견기업은 또 거기서 또 경쟁을 해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이런 사이클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 근데 어디선가 막혀있다는 느낌은 솔직히 들어. 그렇게 아까 말했듯이 그런 어떤 지원 정책이 다 밑으로 작은 회사로 쏠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우리 반장이 말했던 대로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오히려 더 경쟁력을 다 쇠퇴시켜가지고 못 크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구조적으로 사장님이 나는 대기업하기 싫은데 그거 못하러 해. 여러 가지가 다 겹쳐갖고. 그렇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좋아. 사장님이 원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거는 난 대기업 하고 싶지 않아. 중견기업 하고 싶지 않아. 중소기업을 할 거야. 그건 사장님이 원해서 하신 거고.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어쨌든 우리나라 중소기업 육성해야 되니까 해주는 거고. 뭐 나라 좋고 사장님은 좋은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 구직자들 입장에서 이직자들 입장에서 갈 데가 없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게 조금 안타깝지. 선생님,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저 어디서 듣기로 미국이나 이런 데는 나이가 먹어도 낮은 직급으로 이렇게 또 취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나라마다 다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서 된 데도 있고, 아니면은 막 진통을 겪고 정말 그 치열한 갈등 속에서 그런 제도가 안정화된 데도 있긴 한데, 아직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야. 국민적 합의가 된 것도 아니고, 또 근로자들의 인식이 내가 잘리면 난 여기서 끝인데 나가기 전까지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은 게 지금 근로자들의 입장이지, 내가 조금 더 근무한다 그래가지고 돈을 깎아가지고 낮은 직급으로 그거 쉽지 않다. 그거 쉽지 않아.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맨날 나오는 얘기가 뭐야?
뭐 고용의 정책이, 우리나라는 고용 제도나 정책이 굉장히 좀 유연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실 뭐 내가 지금 이 영상 말고도 예전에도 다른 영상에서 뭐 지금 우리나라 사실 좀 좋은 상황 아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있잖아. 국내외적으로. 근데 그건 뭐 말하기 전에 일단 이거는 굉장히 고착화된 현상이지. 중소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하는 중소기업은 난 대기업이 되기 싫은 거고. 이거 되게 오래된 얘기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해줄 중견기업이 없고 거기에 대한 연구 자체가 고민이 없다 보니 모든 지원 정책이 다 중소기업으로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지원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 그런 데서는 중견기업을 키워서 대기업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책이 없는 거지. 그게 간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도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그런 이면이 있는 거고, 좀 앞으로는 좀 이제 뭐 지금 뭐 이미 뭐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 이미 끝났어요. 막 이러지만 뭐 어쨌든 여기서 사는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뭐 그만 살 수도 없고. 아니 내가 지금 말로 대한민국 끝났어요. 몇 년 있으면 뭐 국민연금도 우린 못 받아요. 뭐 지방은 소멸되고 막 떠들면 뭐 하냐고. 어차피 우리가 그때 산 목숨 죽지는 않을 거 아니야. 여기서 사는 사람 살 거고,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밖에 나가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몇 프로 안 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여기 남아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앞으로 지금 그래도 좀 그런 것 갖다 이제 시행하는 부처나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지.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좀 성장하는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 없는가. 거기에 대한 좀 생각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중견기업을 지원해서 대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지금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진짜 문제가 될 것 같다, 이게. 그런 생각이 든다.